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송은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하지만 이 상간자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는요, 요새 꼭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합의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상간자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것 이외에 내가 이혼을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하면서 이 상간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합의서에서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물론 위자료 액수이긴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부상권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나의 배우자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상간자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간자가 나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서 우리 원래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나 혼자만 책임졌으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부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합의할 때 잘 정리를 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약벌 문제입니다.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와 합의를 하기 원했을 때는 그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를 계속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만날 때 위약벌 3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위약금으로 뭐 1억 원 이런 식으로 배상 액수를 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위약벌로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위약금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간자한테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문구를 잘 작성해서 상간자 상대로 내가 최대한의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한테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나 상간자가 이런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배우자의 직장에 이런 내용을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금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보통 넣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제 잘 넣어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합의도 전문 변호사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합의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나의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내가 이혼을 안 하면서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나의 부인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나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상대방이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사법원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선 하나는 기간입니다. 보통 민사로 진행할 때는 단기간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랑 같이 진행하게 될 때는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정행위를 했는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다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야 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에 파탄이 될 만한 이렇게 이혼소송까지 오게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도 하게 되고요. 부부 상담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야 이 상간자가 이 혼인생활 파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어서 거의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 상간자 소송을 끝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냥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냥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랑 상간소송이 같이 진행될 때는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 상간자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안 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상간자 소송의 절차를 좀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면요. 일단 소장이 접수됩니다. 소장에는 내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의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자세하게 적게 되고요. 이 소장이 나는 법원에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상간자한테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에서의 원고들은 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상간자의 직장을 알게 되면 이제 직장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달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그 상간자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돈을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상간자의 주민번호도 알아야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상간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아는 경우에 통신 3사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신청합니다. 통신사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인적사항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 초본이 보통 이제 과거 주소지 이력까지 다 나와 있는 초본을 발급받게 돼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이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보통 파악하는 게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집, 그래서 그쪽 통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법원 통해서 알게 된 인적사항 통해서 그쪽으로 상간자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 상간자 소장이 그냥 우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법원에서 집달관이 가게 되고 직접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법원이라고 쓰여있는 누런 봉투에 특히 만약에 이혼소송이랑 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게다가 서울가정법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직장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광경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소장을 받고 많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간자 소장이 송달이 되고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소장이 접수되고 진행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뒤에 첫 재판기일이 잡히는데요. 그때 주장이랑 증거 다 정리하게 되고 판사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상간자 소송도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판사님이 직접 주재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마무리가 되면 화해 공고 결정 아니면 조정 조서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판결 선고까지 가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보통은 저희가 진행해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6개월이라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 재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1년 아니면 2년 정말 긴 경우에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상간자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출되는 증거 아니면 뭐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회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간자 소송이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게 되면 조정 기일에 따라서 3, 4개월 정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간 소송이 항소심으로 2심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간자 소송이 항소심, 2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저희가 진행해본 상간자 소송은 거의 99% 1심에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상간자 소송은 가집행위라고 하는 게 묻거든요. 가집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상간자 소송 판결문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그 다음에 가집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1심이 아니라 2심에 가도 1심 때 나온 위자료 3천만 원을 바로 강제 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 입장에서는 내가 1심 이 금액을 줄이려고 항소심을 갔는데 이미 가집행 문구가 있어서 나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면 사실 항소심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을 굳이 진행하지 않기도 하고요. 물론 그 상간자 입장에서는 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우리는 2심으로 가서 다툴 거니까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 판결문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판결문에 나온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해야지만 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간자 입장에서는 원고한테 주던가 아니면 법원에 이제 돈을 맡겨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돈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항소심은 변호사 비용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2심으로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심 판결문이 나면서 지연 이자가 12%가 붙어요. 은행 이율 생각해보면 12%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복리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2심 끝나고 지급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진행을 하는데 항소심 진행하면서 계속 12%의 이자가 붙는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은 거의 1심에서 많이 끝납니다. 이번 시간은 상간자 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리는